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봤을 때 당장 대선이 남아있는 시점이고 연주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뭐 잔칫집에 갑자기 불 지를 확률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불 지를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데 조금 힘을 쓰겠지만 추세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기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4일 월요일 시간 오전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11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11월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변화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먼저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 시장에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면 좌측과 우측에 있었던 광고, 이 LS투자증권의 이벤트가 종료되어서 해당 광고 영상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LS증권에 직접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썸머타임이 종료되어서 개장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07시 00분에 개장했던 선물 시장이 08시 00분으로 개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본토장이 22시 30분에서 23시 30분으로 1시간씩 지연 개장되게 되었습니다. 정상 개장이죠. 오히려 조기 개장했던 것을 정상 개장으로 바꿨고, 간혹 이제 썸머타임의 변경이 뭔 큰 문제야, 뭔 일이라고 하시는 분 간혹 계시는데, 아마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한 10수년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이 썸머타임의 변화에 항상 적응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컨디션의 조절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거래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집중이 유할 때 그 시간대의 좀 변화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최근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보통 이제 9시 반에 지표들이 집약돼서 변동성 싸움을 하다가 개장을 하면서 변동성 싸움을 가져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10시 반으로 바뀌고 개장도 11시 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의 시간대가 변경이 많이 생기겠죠. 이게 미국 본토에 있어도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2차 변경은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육체적인 문제를 떠나서 두 번째적으로는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최첨단화되고 있고 수십 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간혹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하게 국내 증시보다 오류가 많기도 합니다. 국내 증시가 여러분 장중에 시스템이 뻗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 거의 드물거든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프리마켓 구간, 본장 때도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프리마켓 구간 때 시세가 안 돌아와서 국내 시장에서 시세 반영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버크셔도 주가가 엄청나게 황당했던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본다고 하면 미국도 시스템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미국의 기반 베이스인 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기반 베이스가 이 알고리즘 매매 형태를 많이 하거든요. 선물도 알고리즘 많이 합니다. 선물도 알고리즘이 있는데, 근데 이 알고리즘이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코딩을 하거든요. 코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휴대폰에 알람 시간 있죠. 알람 시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람 시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5시 30분에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늘 5시 30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끄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5시 반에 울립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5시 29분 돼서 5시 30분 되면 딱 1분 뒤에 알람이 울리는 구조잖아요. 이게 코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현재까지 근 4개월 이상 21시 30분에 지표 코딩,
그 다음에 뭐 22시 30분에 개장 뭐 이러면서 변동성에 대한 코딩과 알고리즘이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1시간씩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 시차에 따라서 앞에서 또는 뒤에서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안 생길 거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시차적인 변화 때문에 순간적인 알고리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 게 각각이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JP모건이라는 투자사가 다 변경했는데 특정 코드를 변경 안 해서 그 코드는 원래 3시 30분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존처럼 2시 30분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23시 30분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1시가 먼저 움직여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서머타임 시간 변경되고 나면 한 달 정도를 좀 주의해서 봅니다. 한 달 정도는 좀 흔히 말해서 뜬금포들, 뜬금없이 움직이는 경우들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시간대 움직임들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목하자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야 시간 바뀌니까 이제 이 시간대 거래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실 내용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한동안은 특히 한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아침에 이제 07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07시에 거래를 안 하거든요. 08시도 거래 안 하고 빨라야 10시 반 지금 시간대는 11시에 거래하는 사람이라 보통 제가 그 시간에 거래하니까 저는 좀 번외인데 지표도 1시간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22시 30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전에 1시간 정도를 스탠바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움직일 수 있고 지금 내구재 같은 경우도 1시간 밀려서 12시 정각에 발표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차 거래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싱가폴, 미국, 유럽, 아시아 다 이렇게 사이클로 각 나라에서 시스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변동이 예상과 다르게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시장 준비하는데 좋은 소식 하나 있네요. 이게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투세 폐지하기로 확정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화답을 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미국 애들은 워낙 좋아가지고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막연하게 좋아가지고 솔직히 별로 할 얘기 없고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주가 너무 안 좋아서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주가가 이번에 한번 변화 줄 수 있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현재 반응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지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개천에서 왕 하고 있는 가물치가 가물치가 이제는 여유주를 물었는지 요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이무기가 되시려고 합니다. 용도 아니고 이무기예요. 그래가지고 인텔이 아웃되고 드디어 엔비디아님께서 다우지수로 입장하십니다. 다우지수 입장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건 아닌데 뭐 예견됐던 얘기인데 이번에 재편성 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공교롭게 8일이에요. 8일인데 이번 주 증시 일정이 빡세잖아요. 이번 주에 증시 일정이 엄청 타이트해요. 왜냐면 지금 대선이 있죠. 연준이 있죠. 연준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거기다 이 금리 결정의 코멘트까지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또 있죠. 실적이 또 있죠. 이번 주에. 실적이 있어요. 슈마컴. 이 문제의 슈마컴. 이 슈마컴이 잘릴지 말지도 결정되는 슈마컴. 다음 암이 있고요. 리비안이 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도 글쎄요. 연준 뒤에 연타석으로 또 중국도 지금 인민대표대회가 있고 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주목되어지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날개 달고 있는 친구에다 날개를 더 달아주는 꼴이 돼버려서 시장 변화가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나스닥에 계셨다가 이제 다우지수로 이사를 가시는 건데
다우지수는 안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안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나스닥에서 다우로 옮기면서 아마도 좋은 결과치를 뽑을 수 있는 데이터를 수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나스닥을 주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빠져나가는 공석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뷰에서 메꿀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엔비디아가 빠져있는 공석을 누가 과연 쉽게 메꿀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영상 올라가겠지만 제가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영상을 왜 안 올리냐면 너무 영상이 길어가지고 안 올리려고 하다가 11월 첫 거래일이니까 편집해서 올려드리는데, 지난 금요일날 제가 굉장히 애를 먹다가 체결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막판에 여기서 겨우 3시 정리를 했거든요. 중간에 정리가 될 뻔했던 내용도 있는데 그게 영상에 들어갈지 모르겠고, 여하튼 그때 주가를 끌어내렸던 게 엔비디아였어요. 다른 주가 아마존 주가가 좋기도 했지만 엔비디아가 겨우 고가 대비해서 조금 조정받은 걸로 주가를 끌어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젠 이 엔비디아가 없는 이 빈틈을 과연 누가 메꿔줄 수 있을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게 나스닥에는 지금 당장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8일까지니까 당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8일 이후에 나스닥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마 생각보다는 조금 드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좀 높아요. 시총의 비중이 높고, 지금 특히 이제 시총의 거래 비중도 높은 데다가, 얘가 비중도 높은 데다가 거래량도 너무 높아요. 시총도 높은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가 턱하니 빠져버리면 이게 완전히 얘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 데이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다우지수에는 호재가 맞는데 나스닥은 좀 어중간해져 버렸다. 나스닥은 좀 어중간해졌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좀 있어서 영상을 좀 일찍 찍어드렸고,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하면, 지난주 금요일은 다우지수가 전장 대비해서 0.69% 상승했고 288.73포인트 상승한 42,052포인트의 상승 마감했어요. 일단 낙폭이 있었던 상태에서 폭이 있게 기술적인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됩니다. 왜? 완전히 힘없이 무너지는 구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좀 위기 단계다,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지키고 반등했다는 것만 놓고 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현재 위치에서 그 라인을 더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라인을 더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하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조정 중에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등을 틈타서 또 매도세가 나타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반갑지만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은 게,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겠단 말이죠. 내일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그만큼 많이 허락을 해줄지, 시장에 그 정도 빨리 반영을 해줄지 굉장히 심사숙고되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했지만 안정적이란 말씀 못 드리겠고, 나스닥과 S&P 500도 반등을 했지만 보시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하는 표현이죠. 영망치형이 떴습니다. 영망치형, 고가에서 매물을 맞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망치형이 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주목을 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일단 낙폭을 줄이는데 멈추는데 성공은 했지만 안정적인 단계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기술적인 조정 기조가 있지만 단기 낙폭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번 주는 재료도 재료고 지표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발 내구재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S&P PMI들, 이 시점에 PMI 지표를 같이 봐야 되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영국도 기준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FOMC 기준금리 있고, 그 다음에 비농 생산성과 신규 실업상 정부 건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지표가 꽤 많은데 이번 주에 지표가 조금 거슬리는 게 고용과 근로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에 관련된 데이터가 좀 많아요. 이 데이터들이 좀 많아서 시장이 두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두 데이터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들도 보면 지금 생각보다 또 인플레가 안 잡히는 기조가 있어요.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해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해함을 보인다라는 것이 공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쉽게 길을 못 잡고 있는 눈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측면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아마 연준의 금리 발표 전까지 더 짜릿하게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연준을 좀 자극하려고. 근데 연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그냥 우린 소소하게 보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강력한 금리 결정을 안 해줄 것으로 판단하는 게 대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을 좀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봤을 때 당장 대선이 남아있는 시점이고 연준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뭐 잔치집에 갑자기 불질 확률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 불질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데 조금 힘을 쓰겠지만 추세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기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조보다는 가벼운 반등세에 좀 목표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하나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아마 눈치 보기 싸움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 시간도 좀 변경되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움직이기보다는 아마 스텝을 좀 확인하고 가겠다, 이러한 기조가 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조금은 일찍 봐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매매를 조금 일찍 봐볼 생각이고, 가능하면 좀 속전속결로 매매를 마무리 지는데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 한번 자칫 잘 참고해 보도록 바라겠고요. 이번 주도 좋은 결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또 체험 원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체험 관련돼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입니다.